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남이따와 함께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2부에서도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또 저희가 알찬 정보까지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종목 진단 지금부터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포기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부 때 말씀드렸던 종목. 한미반도체 볼 건데요. 네. 8899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55,400원에 비중은 20%. 지금은 이제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고 한번 이제 레벨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신 거라서 네. 딱 이렇게 박스권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중간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었고 기관이 계속 사다가 오늘 또 매도로 전환을 하는 그런 한미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네, 또 이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또 오늘 3080님께서도 한미 반도체 상담 신청을 네. 남겨주셨고 매수가가 58,000원입니다. 비중도 30%로 조금 더 많은 상황이어서 좀 전략을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미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선은 우리 박준현 운용님께서는 어떻게 투자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보유 의견입니다. 보유 의견이죠. 김민준 전문가는요? 네, 저도 보유 의견입니다. 오. 네. 자, 두 분 다 보유입니다. 자, 운용님께서는 왜 보유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AI 반도체의 핵심이니까요. 일단은 회사가 장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보유 의견을 좀 드렸지만은 기대 수익 자체는 클 것 같지는 않다. 회사가 일단은 장비 AI HBM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빠르게 지금 형성되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추가 투자를 할 거고 삼성전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한테 장비를 공급 안 하거든요. 제가 예사 기업 탐방 갈 때도 자기들은 국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들 기술력은 있는데 단가를 많이 좀 후려쳐가지고 자기들은 대만이라든가 해외 업체에도 그 물량 못 줄 정도로 장비가 남아도니까 남아도는 게 장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배짱이 있을 정도 기술력 뛰어난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지금 만약에 HBM 반도체 관련해 투자를 급하니까 한미 반도체 갖다 쓴지는 모르겠지만은 작년도까지 삼성전자에 장비 공급을 하진 않아요. 그랬군요. 예. 예, 그래서 핵심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HBM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SK 하이닉스 아니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만큼 장비 수요가 증가가 돼 가지고 예사 실적이 반영이 될지. 저는 예사 실적이 지금 시장의 중심 기업이지만 시작 전망치가 지금 그대로예요.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1,500억이거든요. 예사가 아마 2022년도가 작년도 아마 영업이익이 한 1,300 정도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의 엇비슷합니다. 전망치로 따지면 매출액 4,500억. 그렇게 폭발적으로 HBM 반도체 시장 자체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장비 시장 자체는 대표적인 한미 반도체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증가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린 것 자체는 어디까지는 AI 반도체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를 전 보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약간 좀 쉬고 있지만은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 자체가 예사가 실적 추정이 계속 상향 조정이 되면서 2025년도 실적 기준에서 봤더니 PER 단위도 25배더라고요. 25배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성장세 감안하면. 근데 한미 반도체가 2025년도 실적 보면 PER 40배예요. 엔비디아가 25배인데 한미 반도체가 지금 딱 41배입니다. 오늘 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아마 38배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 한다면 매력이 크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투자 매력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HBM 반도체, AI 반도체 핵심 종목이지만은 밸류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고 여전히 AI 반도체가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대장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락 구간은 충분히 지지가 좀 되면서 등락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현장 움직임이 전개된다.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주가도 이제 그런 흐름이거든요. 오늘 주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62,000원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이거는 저는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핵심이니까 단기 매매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현재 본다면 5만 원과 6만 원 사이. 좀 밴드를 넓혀서 본다면 4만 8천 원과 6만 2천 원 사이. 그다음에 6만 2천 원 넘어가게 되면 앞서 PER이 50배입니다. 장비 회사가 50배 정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장비 쪽에서 경쟁되는 회사, EUV 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ASML이 PER 단위로 30배입니다. 30배, 35배입니다. 최고로 봐도.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50배 이상 가겠느냐. 다만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등락 대응을 염두에 두고 싶어요. 그래서 5만 원과 6만 원 사이니까 5만 원대 초반대에서 매수해서 가급적 5만 8천 원 이상에서는 추격 매도는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약간 이제 오버시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전략은 그래서 일단 4만 8천 원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지난 9월 하순 때 9월 22일에 4만 7,450원까지 장중에 내려왔다가 종가는 4만 9,800원대 끝났거든요. 이거는 좀 저는 리스크 관리는 혹시라도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 자체 모멘텀이 꺾여버리면 주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4만 8천 원이고 목표 주가는 최고는 6만 2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운영께서는 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등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도 보유 의견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보유 의견을 좀 드렸는데, 저는 우선 요즘에 한 이틀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혼수품은 GPU로 해가야 된다. GPU로? 네, 그렇죠. GPU? 네, 그렇습니다.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로 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있었었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래픽카드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엔비디아에서 완전 독점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일단 AI 반도체에 관해서 대장주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수요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가격도 지금 6천만 원대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고 해요. 상당히 높은 쪽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 엔비디아를 기결되게 되면 AI 반도체 HBM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HBM3를 공개를 했어요. 이례적으로 국내에서. 네. 지금 SK하이닉스도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장비 매출처가 어딘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추가적으로 저는 한미반도체 물량을 좀 갖다 쓰지 않겠느냐. 정말로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공정 라인을 좀 정리하려면 저는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 가격을 보시니까 저는 지금 언뜻 보니까 저는 사실 손절가 제시 안 했거든요. 더 높은 구간으로 갈 수 있다고 본 이유는 증권사에서 제시해놓은 2025년도에 주당 EPS하고 PER을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PER이 한 40배 정도, 주당 EPS가 오히려 더 감소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럼 HBM 시장에 대해서 아마 증권사에서는 그 반도체를 얘기할 때 매크로 변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항상.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새로운 캐시카우다. 이렇게 보는 쪽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진입한 타점을 보게 되면 매매 관점으로 좀 하신 게 아닌가. 짧게. 20일 정도 선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하단 쪽 47,000원, 48,000원에 사서 차라리 매매를 할 거면 손절을 한 5%, 10% 잡고 했어야 되는데, 높은 구간에 샀으니까 저는 시장이 좀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신 건가, 구간별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됐거든요. HBM의 성장성을 보고. 근데 지금 만약에 시장의 매매 관점이라면 이거는 손절가를 잡는 게 맞고요. 저도 올해 반등 탄력은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상단은 넘어가기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 내년에도 정말 지금 HBM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라고 해요. 마진율이 좀 많이 남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이제 매출액과 실적으로 증명이 되면 마진율이 너무 높다. 이러면 또 폭발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D램과 낸드가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게 되면 파급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내다봤는데,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로 간다면 모아가는 전략 저는 동의할 것 같습니다. 단지 올해는 단기 반등 목표가는 저도 고점 돌파는 어렵다. 그래서 63,000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안 했습니다. 네. 자, 우리 8899님의 한미 반도체, 또 어떤 분들은 저거 사고 싶다고 막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자,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보유세요. 그리고 박준영 운용께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 좀 비싸다. 또 등락은 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목표가 62,000원, 그리고 손절가 48,000원이고요. 김민주 전문가도 매집 전략 오케이. 올해 목표가 63,000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미 반도체로 2부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을 해봤고요. 네.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요 세 가지만 남겨주셔도 그 종목에 대해서 역사와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네.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갈 텐데요. 네. 빨간불, 파란불. 그렇습니다.
빨간불만 들어왔으면 좋겠죠. 예. 네, 그래도 가지고 계신 종목 오늘 빨간불 들어온 종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 이거 진짜 최근에 한 10만 원 깨나 싶더니 계속 올라가서 다행히. 근데 오늘 뭐 상황 자체로 봐서는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온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네. 11% 급등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자, 11만 2천 원에 사셨고 8%. 오늘 조금 올랐는데 조금이라니요. 조금이라뇨. 아, 지금 진짜 11%나 올랐는데요, 지금. 예, 더 가져가도 될까요? 아직 성에 안 차다는 게 그래 느껴집니다. 네. 자, 화장품은 또 아모레 퍼시픽이 될 텐데 운영님께서는 이 뭐 광분제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모멘텀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두 가지 오늘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첫째는 이 회사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실적 발표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죠. 가이던스가 366억인데 100 아마 7, 80억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코스 알렉스라는 회사에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네. 지분 7,55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보니까 코스 알렉스라는 회사 자체가 스킨 중심의 140억 쪽의 어떤 해외적 수출 중심의 회사더라고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 봤더니 그 지분을 이미 38% 정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1,800을 투자했더라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분을 7,500 정도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약 93% 정도까지 늘립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적이 나왔었으면 오늘은 주가가 떨어졌을 건데 이거 인수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코스 알렉스 인수 자체가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실적 자체는 쇼크가 좀 나왔는데 근데 코스 알렉스라는 회사 자체가 일단은 실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상반기에만 거의 영업이익인가요? 700억 정도 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연간 단위 1,500억 정도 이익 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800억이니까 코스 알렉스 한 회사가 현재 올해 예상되는 아모레 퍼시픽의 영업이익을 낸다는 거잖아요. 근데는 여기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던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고 이미 3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2022년도 인수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 회사는 2022년도 또 그게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반영이 됐겠죠. 40% 정도는. 그렇죠. 영업이익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연결 기준에서는 50%가 안 되니까. 다만 지분법 이익으로서는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수한 부분 자체는 약 45% 정도 되는 거잖아요. 45% 인수하는데 7,5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자, 7,500억을 투자해가지고 40% 정도의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완전한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매출액 단위가 연결로도 좀 반영이 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거 전혀 가치가 없다고 봐요. 이미 앞서 얘기했던 새로운 회사를 이게 회사가 본래 이제 아모레 퍼시픽 성장성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이제 과거 2016년도까지 중국의 고성장 화장품 생산에 따라 성장하다가 그대로부터 계속 역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실적 자체는 이제 턴 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게 코스 알렉스라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고성장 회사더라고요. 고성장 회사니까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측면 자체는 긍정적인데 일단 7,500억이 들어갔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38% 정도 이미 회사가 작년도부터 연결로 반영이 됐다는 측면.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약 45%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회사 실적 쇼킹가 나왔고 그 다음에 회사 이제 가치를 봐야 되는데 저는 아모레 퍼시픽과 비교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LG 생활건강이잖아요.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시가총액이 7조 4천억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LG 생활건강 요즘 안 좋은데 요즘 뭐 어닝 쇼크가 나와서 LG 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이 5조 원이에요. 이게 아모레 퍼시픽이 LG 생활건강보다 시가총액이 40%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익 단위로 보자고요. LG 생활건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닝 쇼크가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이 5천억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아모레 퍼시픽 얼마라고 그랬어요? 1,700억. 그렇죠? 비싼데 못 보내요. 근데 2025년도 본다 한다 하더라도 LG 생활건강이 6,600억,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은 얼마요? 3,700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아모레 퍼시픽 팔아야 됩니다. LG 생활건강은 오히려 본다면 LG 생활을 사든가. 차트 자체는 안 좋지만. 종목이라.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LG 생활건강 이제 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의 뭐 광분절 행사라든가 뭐 연말 쇼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기대치는 제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최근에 중국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광분절 행사 때문에 국내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매출 자체가 뚜렷하게 좋아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차트로 봐서 약간 상승이 이렇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크지는 않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매도하는 전략, 매도 가격 자체는 13만, 2, 3천 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도하시자. 중국 쇼핑 모멘텀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크게 좀 기대할 바가 아니라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목표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네이크로바님의 종목인데요. 네. 손절을 고민하고 계세요. 효성 TNC 오늘 35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44만 9,105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효성 TNC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죠. 올해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50% 넘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난주부터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년 정도 더 가지고 있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 중입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효성 TNC 이 반등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스판덱스로 좀 히트를 쳤었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유동성 공급과 좀 맞물리고 공장 증설도 했고, 그 다음에 수요가 좀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히트를 쳤거든요. 네네. 스판덱스 뭐 쉽게 생각하시면 신축성 있는 뭐 옷들, 그렇죠. 수영복, 레깅스? 네, 수영복, 수영모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원재료가 되는 게 이제 BOD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이제 화학 업종을 볼 때 스프레드가 가장 중요한데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를 일컫는 거거든요. 이게 좀 확대돼야 되는 쪽인데 화학 업종은 제가 봐서는 내년에 좀 개선될 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 쪽으로 좀 가면. 지금은 아무래도 이 효성 TNC가 섬유 쪽이거든요. 또 스판덱스 부분이. 네. 내수 시장 회복이 좀 도드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한세실업 주가도 좀 반응하긴 했는데 저는 근데 지금은 저점 터널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3분기 또 우리 한보라면커님 말씀하셨듯이 흑자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낮은 구간인 것 같고 PER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7배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뭐 히트 쳤을 2021년만큼은 이제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까지는 안 가고. 우리 시청자님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1년 정도 보유하면 내 매수 단가까지 올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충분합니다. 1년 정도 보유하시면 그 매수 단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보유하실지 탈출 전략을 잡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시장의 뭐 주도주는 아니니까 저희가 봤을 때 1년 정도 보유하시면 충분히 더 높은 구간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반등 목표가 우리 시청자님의 평균 단가 부분인 44만 원까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4만 원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효성 TNC 손절보다는 보유 쪽으로 무게를 실어 주셨고요. 지금 손실 좀 크게 나 있는 부분들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시간 더 주시고요. 목표가 44만 원, 매수가 근처에서는 종목 교체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만두님께서 대상을 올려주셨는데. 만두님이 아까 이런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주식으로 잃은 돈 야근해서 지금 다 채우고 있다고. 오늘도 야근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슬픕니다. 종목 진단 해드려야죠. 예, 네. 16,990원, 비중 20%. 8월에 문용력께서 이거 종목 천천히 보라고 했는데, 본인 생각보다 좀 더 올라서 중간 점검을 합니다. 꼭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잃고 있다더니 수익 잘 보고 있고요. 대상 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매수하신 이후로. 야근은 괜히 불쌍한 척 하려고 하신 수가. 것 같습니다. 네. 야, 문용력님이 봐주셔야겠네요. 대상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때 한번 진단이 와서 이거는 걱정하시 없이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던 주식인데 네. 뭐 크게 올리진 않았지만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래도 좀 꾸준히 올라서 이런 정보 갖고 있으면 지금은 이제 변동성 구간이니까 음식업종 자체는 방어적인 성격이고 근데 방어적인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또 방어적인 종목들이 또 시장에 잘 통하지는 않아요. 네, 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올라왔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제가 방어적인 투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예컨대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통신주라든가 한번 안 갑니다. 오히려 더 떨어진 것 많고 가스공사라든가 손실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바에야 돈 갖고 있는 게 낫다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그쵸. 이 종목은 워낙 주가가 좀 싸다 보니까 음식회사 자체는 뭐 경기가 안 좋더라도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 단위로 지금 뭐 최대 실적이니까 1,400억 정도. 거의 보시면 2018년도 이후에 영업이익이 평균 1,200억에서 1,500억 사이잖아요. 올해 이제 1,238억. 올해 약간 경기가 부진한 부분을 영향을 가해서 PER이 지금 8배, 9배까지 내려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밸류를 보기 위해서는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 CA 제일제당을 좀 봐야 되는데
CLJ제당 최근에 실적 조금 안 좋거든요. CLJ제당이 내년도 PER 기준에서 8.5배입니다. 그러니까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상은 이제 밸류로 좀 가는 거니까 주가 싸서. 그러면 CLJ제당 빠지고 대상은 좀 꾸준히 저점에서 15% 20% 정도 15% 이상 올라오면서 밸류 자체가 앞서 이제 대상이 CLJ제당이 내년도 8.5배 되는 수준인데 지금 대상은 6.8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CLJ제당에 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좀 약간 할인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CLJ제당이 가야 되겠죠. 네. CLJ제당이 주가 싼 겁니다. CLJ제당이 주가까지 못 가서 CLJ제당도 밸류로 보면 바닥권이라고 본다 한다면 CLJ제당도 아마 32만 원 정도까지 가겠죠. 그러면 대상도 CLJ제당에 비해서 적게는 10%에서 20% 정도 할인 적용하게 되면 이 종목이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그 가격이 현재 차트로 봐서는 이 종목이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이니까 차트로 봐서는 지금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가 21,200원이에요. 이게 아마 딱 적당할 겁니다. 이게 대상도 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한다면 현재 가격대 21,500원 정도가 이 종목이 PER 단위로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약 8배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네. 7.8배. 그러면 대상이 CLJ제당이 지금 8.4배니까 약 10% 정도 올라가면 10배 정도 올라간다. 시장이 안 좋은. 본래 12배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 음식업종 자체는 이제 방어적인 종목이니까. 그럼 이 종목은 현재 가격대 무난하게 21,500원 정도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겠나. 그래서 목표 주가 21,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상님께서는 이걸 수익 보시네요. 뭐 그랬더니 딴 거에서 지금 손실이 난다고 빠르게 또 말을 바꾸십니다. 자, 목표가 21,500원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네. 02-3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송은경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덕산 네오룩스 살펴보겠습니다. 45,400원 매수가고요. 비중 5% 담으셨어요. 많이 내렸네요. 특히나 이 종목이 최근에 그래도 박스권을 잘 유지하는 듯 하다가 오늘 좀 갑자기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네요. 그 이유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준 전문가님, 덕산 네오룩스 어떤가요? 네, 저는 나쁘게 보이시지는 않는데 오늘 그 충격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좀 공매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뭐 공매도 비중이 오늘 11% 정도 되는데 이거 말고는 딱히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양대 시장이 그 지수 하락에 따른 좀 하락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또 한간에 생각을 해보면 또 반대 매매 물량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네. 뭐 지수 전반에는 반대 매매와 이제 투매가 어느 정도 한 차례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 네. 오늘 이렇게 다시 지수가 또 빠지게 되면 공포심에 던진다든지 또 신용 매수 미수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악재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덕산 네오로스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OLED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2위입니다. OLED 소재 쪽으로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갈수록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냐, 그 다음에 전방 산업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OLED 소재 쪽이니까 덕산 네오로스가 납품하는 납품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데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또 그러면 어디다가 납품하고 있느냐? 역시나 아이폰 쪽입니다. 그럼 뭐. 그러면 지금은 좀 이제 아이폰이 경기 침체 구간이니까 별로 안 좋지만 3분기 실적도 그럭저럭 잘 나올 것 같고요. 2분기도 좋았고 4분기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좀 보이는 쪽이거든요. 네. 지금이 가장 좀 어두운 터널이지 않을까요? 스마트폰 쪽을 좀 보게 되면 아이폰에 관련해서는 뭐 지금의 침체가 내년 전반기 정도까지는 지속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네. 금리 인하 국면을 결국 내년 하반기에 좀 갈 거고 아이폰 판매량이 예전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로열티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고 좀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절대 삼성폰을 안 씁니다. 아이폰만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 약간 그 희한합니다, 이것도. 폰에 대한 이미지도 좀 있어요. 이게 또 세계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 뭐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재 쪽이라서 붙이면 크지 않을 거다. 완만하게 좀 보유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5% 구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로 가니까 이제 배당 주식들이 좀 부각될 거예요. 저는 11월에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은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배당 주식이 부각되겠지만 그건 12월 정도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5%를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뭐 이런 매매 기법으로 만약에 접근을 해버린다면 사실은 오늘 손절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손절로 대응을 안 했으니까 약간 시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 보유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5% 정도 추가 매수 의견.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4만 원, 5천 원 정도 선으로 보여지고요. 네. 추가 매수라면 기대 수익률이 좀 올라갈 거고 내년까지 좀 보여주면 저는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에서 5% 비중 더 채우시고요. 1차 45,000원, 그리고 2차는 5만 원으로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정근당입니다. 예,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예, 10만 3천 원에 비중은 한 20% 됩니다. 네. 10만 3천 원이면 제가 보니까 되게 과거인 것 같은데, 네, 3년 넘었습니다. 네. 진짜 오랫동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손절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하시군요. 3년 넘어가지고 정말로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보니까 약간 또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비만 관련된 게 또 중요한 또 키워드가 되는데 종근당에 또 거기 또 엮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박준현 운용력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 뭐, 실적 보고 사신 거예요? 아마 재료 보고 사신 거예요? 산지 그때 코로나. 코로나 때? 넘었어요.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때 그 네. 이슈 가지고, 예. 네, 예, 그때 주가가 20만 원 넘었었죠, 이제요? 네, 그때 20만 원 넘어가지고 계속 예. 수매를 했거든요. 예,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제약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위탁 코로나 뭐 백신 위탁 생산이라든가 이슈가 부각되면서 막 덩달아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이 종목도 24만 원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 때 이시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예사 실적 지난주 실적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실적이 잘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적 좋게 나왔어요. 예. 아마 영업이익 아마 52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480억이니까 이게 좋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예사가 제약회사들 전반적 실적이 다 무난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예사가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가 봤더니 제약회사는 이제 연구개발 비용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제약회사는 연구개발 R&D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예사가 보니까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 이유 자체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연구개발 비용이 거의 29% 정도 줄었네요. 보니까 약 금액으로 따지면 111억 정도.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지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온 것 자체는 매출액이라든가 신제품 판매 급증해서 하기보다는 연구개발 비용의 감소에 따른 증가니까 그래서 실적 좋은 부분 자체는 결국은 크게 주목할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 비용만 줄이면 실적은 금방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제약회사 중에서 종근당은 단지 신약개발 잘은 별로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없고 주로 제약 제품들이 가장 비중이 많은 게 아마 당뇨병 치료제, 그 다음에 뭐 골다공증 치료제, 심혈관 치료제 그런 쪽에 매출 비중이 5% 7%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특정한 그 제품적인 치중이 되어 있으면 그 제품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데 전반적으로 매출 비중 자체가 5%, 6%, 7% 정도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실적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매출액 단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대신 안정적이에요. 제약회사 중에서 이익 단위로 따지면 기존 제약회사 중에 가장 그 이익 단위가 많은 회사가 2천억이 넘어간 한미약품이 2천억이 넘어가고 2천억 7,800억 될 거예요. 올해 기준에서. 근데 종근당은 한 1,200~1,300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유한양행 정도 되는 거니까 실적으로 종목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실적주니까 이 회사가 특별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없으니까 실적 자체는 올해 최대적이에요. 1,348억. 이게 그 3분기 쪽도 뭐 실적 좋게 나왔으니까 단기순이 1,000억이거든요. 1,000억인데
PER 단위로 11배 되는 수준이고요. 내년도는 지금 시장 전망치가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예상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올해보다 지금 내년도로 역성장할 거란 전망인데 영업이 올해 1,348억이 370억인데 올해 아마 거의 비싸게 나올 거예요. 그렇다기 본다면 PER 단위로 지금 11배인데 그러면 순수한 그 신약개발 모멘텀이 없는 제약회사가 얼마만큼 평가를 받아야 되냐. 한미약품은 이익 단위도 많지만은 신약개발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PER 단위로 거의 30배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신약개발 모멘텀이 없어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평균 PER이 15배 정도 됩니다. 앞서 이제 음식업종 자체는 12배 정도. 업황이 좋을 때는 18배 정도. 그러면 이 종목도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돼요. 이게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맥시멈 올라가면 PER 단위로 15배 되는 수준인데 내년도 지금 PER 단위 예상 전망치가 지금 13배 정도 좀 되는 건데 약간 지금 수정된다 한다 하더라도 12배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정부당이 맥시멈 올라갈 수 있는 가격 자체는 제가 보기에 12만 원이에요. 그게 합리적입니다. 이 종목이 주가 안 떨어졌잖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예사 실적이 있어요. 예사가 2분기 때 진짜 괜찮았어요. 3분기 때도 괜찮았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당분간 주가는 안 빠지는데 그 부분들을 다른 종목들 빠질 때 우리 시장님 고점에 사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시지만은 이미 주가가 차트를 보시면 거의 높잖아요. 지금에서요. 앞서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대부분 종목들은 올해 연초 주가에 다 내려갔다는데 연초 이 종목의 주가는 8만 원이잖아요. 이 종목은 연초 대비 20%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예사 실적 좋은 부분 자체가 주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력 자체는 크진 않아요. 목표 주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오랫동안 사셨다고 고생하셨지만은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오랫동안 고생하셨지만 그게 아주 큰 손실 아닙니다.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지금 10만 2천 원대 정도가 최근에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인데 우리 시장이 오랫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실적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11만 원 이상, 뭐 차트상으로 본다 한다 주봉상으로 지금 목표 주가가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주봉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종목이 고점이 여기 보이는 게 언제예요? 2021년도 12월 달이에요. 2년 전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 가격수에 현재로 봐서는 맥시멈 본다 한다 이 가격이 12만 원이에요. 11만 8천 원. 그래서 11만 8천 원. 욕심 안 부린다면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본다 한다면 10만 원 넘어간 수준 상태가 어떻게 보면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수익에게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 손절은 안 해도 되겠죠. 실적 주니까 10만 8천 원 여유가 있으시면 12만 원 정도까지 한 5, 6개월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드린 시간에 비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결과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실 없이 나오자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1만 8천 원 최대 목표가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예, 매도 가격이 얼마에 매도요? 목표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11만 8천 원이 최대치니까 네, 예, 10만 원 넘어갔을 때 약간 욕심 놓으시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근당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사랑과 평화님의 종목 A 프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16,600원에 8% 가지고 계시고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A 프로도 많이 내려왔네요. 그러네요. 올해 고점이 22,000원대고요. 오늘 12,0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님도 이 중간쯤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건데 매수하신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 1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아슬아슬한 구간에 있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제가 2차전지 장비를 올해 내내 이제 밀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상담 잘 안 해드리거든요. 좀 문의가 독특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문의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상담 잘 안 해드리는데 오늘 채택이 됐어요. 이 종목을 제가 이 시간대 추천도 해버려가지고 단기 수익 실현이 됐는데 더 적극 매수 하셔야죠. A-프로는 최근에 하반기 계약된 게 보면 3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거의 70%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 정비 쪽에서는 가장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추정치가 싸고요. 네. 영업이익이 1분기 때부터 흑자로 턴됐습니다. 2분기 때는 별로 실적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가 먼저 좀 슈팅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한 1,80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제 10% 정도인데 가이던스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첫 번째 일단 2차전지 장비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1, 2분기 해가지고 벌써 1,000억을 찍었어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럼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반기에 매출 수주 받은 걸 보게 되면 거의 계약 상대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예. 폴란드 법인, 뭐 북미 지역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하반기부터 내년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올해 지금 추정 밸류에이션 PER 기준으로 10배입니다. 2025년에 6배까지 떨어지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올해 10%, 내년에 11%대 후반, 2025년 되면 13%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영업이익률 13%에 2025년 기준에서 밸류 6배짜리 종목. 저는 지금 주가는 엄청 할인 구간이라고 보여지죠. 더 사도 그러니까 된다. 왜 그러면 2차전지 장비 종목들이 김민 전무가 밀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냐. 시청자님 지금 차트 모습 좀 보시게 되면 16,000원에 샀잖아요. 기술적인 진입 타점을 좀 보고 샀어요. 이 진입 타점이 저는 나쁘진 않았다고 보는데 2차전지 소재 파트에 이 판가 하락이라든지 노이즈가 좀 발생되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전이됐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장비 평가를 보게 되면 저는 오히려 속도나 퍼포먼스를 더 하려면 2차전지 장비를 하라는 쪽이에요. 여기는 약간 단팥빵 같은 거다. 네. 2025년까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쪽은 여기다. 매출액 수주 잔고가 지금 보통 22조로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장비 전체를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제 기술적인 구간에 손절을 못했던 뭐 투자 전략을 했던 노이즈가 터지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비중도 8%고. 그러면 12,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게 되면 시장의 단가는 14,000원까지 가자 되잖아요. 8%만 더 매수해도 비중 16%니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이쪽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4,000원에서 이제 주당 EPS 측정을 해가지고 뭐 2차전지 장비는 맥시멈이 지금 20배거든요. 네. 줄 수 있는 밸류가. 주당 EPS 202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950원입니다. 2,000원 잡겠습니다. 2,000원 잡아가지고 15배. 그러면 이 주식 3만원 가야죠. 그러면 최대 할인 비중으로 10배 잡았다. PER 10배. 네. 주당 EPS 기준으로. 그러면 2만원 가야죠. 그럼 시청자님 14,000원 2만원까지 끌고 가면 기대 수익률은 그렇죠. 40% 이상 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추가하시고요. 반등 목표가 중장기적으로 흘러갔을 때 2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과 평화님의 종목 A 프로에 정말 사랑과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더 가야 돼요. 맞아요. 네. 긍정적으로도 평가를 해주셨고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입니다. 목표가 2만 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장비 얘기 많이 하셨었던 분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제대로 한번 걸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최희서 무님께서 대한제당 올려주셨는데요. 3,360원에 사셨네요. 지금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10% 비중을 들고 계시는데 연말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 관련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대한제당 운영님께서는 핵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연말까지 들고 간다는 자체는 배당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모르겠는데 배당 예사가 120원이니까 뭐 3,000원대 기준에서 뭐 4%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큰 메리트는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한제강은 사료와 그다음에 설탕 회사입니다. 설탕 회사고 그다음에 예사가 상당히 자산주예요. 과거에 제도권에 있을 때 예사도 제가 가봤는데 송추에 대규모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게 엄청 가치가 셉니다. 작년도 이제 골프장에서 돈도 좀 많이 벌었을 거예요, 예사에서. 이게 자산주이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 주가 못 갑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주가가 최근에 좀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주가 같이 주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또 이로도 못 가요. 사료회사하고 설탕회사 모멘텀이 뭐 있게 있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작년도 같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료 관련 종목도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데 곡물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수혜주로 부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손실도 안 나고요. 수익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주가 반등 나올 때 종목은 못 갑니다. 지수가 낙폭과대 종목들 올라갈 때 다른 것도 20% 30% 반등 나오면 이 종목은 5% 10% 이상에 못 가요. 네. 차트를 본다 나 3,300원대. 그래서 이 종목 전략은 나는 손실 안 보고 그냥 한 5% 10% 정도까지 목표한다 그러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 종목 제가 보면 3,300원 못 갑니다. 밸류 자체가 왜냐면 연간 단기 순이익이 올해 조금 늘어날 건데 300억이거든요. 그러면 주당 EPS 계산해보면 300원짜리예요. 300 한 3, 40원 돼요. PER 단위 10배입니다. 앞서 제가 같은 대상 같은 게 PER 6배, 7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료회사들 선진이라든 종목들 같은 경우 PER 기준에서 3배, 4배짜리도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체 안 하시려면 3,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종목 자산주니까 손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